안녕하세요. 권일여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 북튜버 되기 3일차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또 저의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자녀교육법. 이 책은 저작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신경 안 쓰고 마음껏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제 책을 선정을 해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 새로운 인생의 서막, 엄마로 살아가기 부분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서막, 엄마로 살아가기. 나 임신했나봐. 임신 테스터에 선명한 두 줄이 나왔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뭐라고? 내가 엄마가 된다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멍해졌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다. 영원히 부모님의 자식으로만 살 줄 알았던 나도 이제 엄마가 된 것이다. 중학교 3학년 사춘기 시절부터 결혼을 결심한 32살 이전까지 내 꿈과 목표는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 나의 꿈은 오로지 실력 있는 임상수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아실현을 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동물을 좋아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딱 하나씩 주어지는 생명이란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 기르고 싶었지만 3남매를 키우시는 엄마가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셨다. 우리 엄마는 한번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고 나 또한 집념이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수의대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허락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다. 내 대입 모의고사 점수는 수의대에 가기에 간당간당하거나 약간 모자란 편이었다. 또 문과 과목보다 이과 과목에 약했던 나는 늘 똥줄이 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했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첫 수능은 폭삭 망치고 말았다. 나는 재수생이 되었고 제 발로 기숙학원에 들어갔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쓴맛을 단단히 본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다행히 하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지만 수의대 공부 역시 수능 공부처럼 절대 쉽지 않았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고3, 재수생의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무사히 국가고시까지 통과했고 원하던 대로 소동물 임상수의사가 되어 동물병원에서 일하게 됐다. 나는 제아의 고수 같은 실력 있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늘 더 배울 곳이 없나 찾아다니곤 했다. 환자가 많고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24시간 병원에 다녔고 틈틈이 세미나를 가기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다. 다양한 동물 환자들의 5만 가지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임상수의사라는 직업은 아주 바쁘고 도전적인 일이었다. 어쨌든 수의사가 되기 위해 거의 15년 동안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늘 쫓기듯 살아온 나였다. 내가 원하던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되기를 꿈꿨다. 이렇게 자아실현과 경제적 독립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한 적이 없었다. 결혼을 일찍 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꼭 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3남매를 키우신 엄마는 우리에게 결혼을 일찍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었다. 하지만 처녀가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나는 예상보다 빠른 33세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평생 단짝으로 지내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혼 6개월 만에 엄마가 되었다. 엄마가 되자 내 삶은 모든 면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의 중심이 나에서 우리 아기로 바뀌게 되었다. 내 몸은 더는 그전에 내가 알던 내 몸이 아니었다.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입덧, 졸림, 나른함, 예민해지는 증상들이 시작되어 전처럼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다. 특히 한 달이 넘도록 잠이 든 시간 빼고 나를 괴롭히던 입덧 증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다. 종일 통통배에 타고 있는 듯
있는 듯한 멀미 증상으로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배는 고픈데 먹으려고 하면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더 토할 것 같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다. 욕이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곤 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또다시 나를 태교도 못하고 참을성이 없는 못난 엄마로 만들었다. 임산부가 되니 엎드려 잘 수도 없고 머리가 아파도 진통제 하나를 마음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뿌리 염색은커녕 환경 호르몬 걱정에 샴푸 성분까지 들여다보다 거울에 비친 못생기고 퉁퉁한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원래 재수 기숙학원의 딱딱한 2층 침대에서도 불면증 한 번 없이 푹 잘 자던 나였다. 임신 후기에는 팔다리에 피가 안 통하고 쥐가 나서 새벽에도 벌떡벌떡 깨곤 했다. 그리고 왠지 서러움이 폭발해 혼자서 울기도 했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다. 내 일과 미래에 관한 모든 계획에 수정이 필요했다. 엄마로서 사는 일, 사회 속에서 직업인으로 사는 일,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때까지도 엄마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 응애 세상에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서는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달콤한 향기가 났다. 아기 몸에서 코를 떼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방금 내가 낳았는데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토록 무섭던 상고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눈앞에는 작고 귀여운 아기 천사가 떡하니 나타나 있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나려고 그토록 고생한 것이었구나. 아직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훨씬 귀엽다고 생각했던 나였다. 순간 비로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가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출산에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던 사람이었다. 솔직히 그동안은 내 출산의 고통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나 태동을 느낄 때 아기의 존재를 실감하긴 했지만 실물로 보고 난 후의 감동에는 비할 것이 아니었다. 진짜로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다. 나는 자연주의 출산병원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2박 3일의 입원 기간 동안 아기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아기는 존재 자체로 경탄스러운 생명체였다. 젖을 먹으려고 입을 오물거리며 벌리는 것도 신기하고 자다가 눈만 떠도 신기했다. 어쩌다 하품을 하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댔다. 심지어 이튿날 까만 태변을 본 것마저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건강하게 태어나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넥스트의 아가에게를 많이 불러주었다. 아가야, 너의 웃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렸나봐. 서로 자기일만이 닮았다며 싸우곤 해도 언제나 가득히 웃음뿐이야 아가야. 그렇지만 나의 몸은 그 전과는 달리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았다. 사회생활을 할 자유를 빼앗긴 것만 같았다. 육아용품으로 온 집이 엉망이 되고 배로 늘어난 집안일이 가득 쌓여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아기, 자녀의 존재는 그 모든 문제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인생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이 아이를 만나려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많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답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는 막연히 엄마란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잘 가르쳐서 진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래서 엄마가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했던 고민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자유와 개성을 존중받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실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봐 주시고 계실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사실 육아하다가 약간 지치는 시간인데요. 저에게 에너지 충전을 해주기 위해서 잠시 낭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께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초보 엄마나 혹은 예비 엄마, 임산부, 예비 아빠들은 저의 책 결국 나를 위한 자녀 교육법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